닮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찾아볼 건데요. 우리가 합동을 배우고 나서도 1학년 때 뭐 SSS 합동이라든지 SAS 합동, ASA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던 RHA 합동, RHS 합동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조건을 말해야 되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동 조건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닮음 조건을 오늘 이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각형의 닮음 조건도 합동 조건이랑 비슷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SS, S 닮음 있고요. SAS 닮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가 합동일 때는 ASA라고 했지만 닮음에서는 AA 닮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1번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 당연히 SSS 닮음의 뜻은 세 쌍의 대응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을 때 쓰는 말일 거야. 우리가 변이라는 영어 단어 사이드의 앞 글자를 쓴 거겠죠. 그래서 합동처럼 완벽하게 길이가 같다라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무조건 비율 관계입니다.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에 예를 들어서 가장 짧은 변 길이 사이에 그리고 중간 변 길이 사이에 가장 긴 변 길이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 성립되면 그 삼각형 길이는 SSS 닮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SAS 닮음이라는 거는 두 변의 길이 비율이 같고 거기에 끼어 있는 각의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우리가 SAS 닮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마지막으로 AA인데요. 지금 저희가 배우는 거는 다른 도형이 아닌 삼각형에서 쓸 수 있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잖아. 근데 여러분, 삼각형에서 이미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이미 두 내각 크기가 같으면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합동 조건에 ASA라고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 한 변의 길이 비율이 뭐가 나오던지 간에 나머지 길이를 알 수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닮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그 닮음 조건에 굳이 변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삼각형에서 최소 두 내각이 같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마지막 한 가의 각은 무조건 같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 두 삼각형 길이는 항상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닮음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개념 확인 1번 보면서 연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네모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라고 했는데 일단은 1번의 두 삼각형 닮음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조건은 쓸 수가 없고요. 왜냐면 각이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일단은 세 변의 길이가 두 개 다 완벽하다라는 걸 보고 아, 당연히 뭔가 닮음 조건이라면 SSS 닮음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왼쪽 대 오른쪽에서 중간변부터 갑시다. 중간변은 6, 오른쪽에서 중간변은 3입니다. 약분하면요, 2대 1 되죠. 그 다음에 왼쪽에서의 가장 짧은 변 4, 오른쪽에서 가장 짧은 변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2, 또 약분하면 2대 1이 되네요. 자, 가장 긴 변 길이 비율도 볼게요. 가장 긴 변 8, 가장 긴 변 4입니다. 역시나 약분하면 2대 1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 비율이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알파벳 순서 조심하세요. 왼쪽에서 지금 타고 내려오는 게 A에서 B 들렸다가 C 쪽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중간변 들렸다가 가장 짧은 변으로 온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DEF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괄호 2번을 한 번만 풀어볼게요. 괄호 2번에 보시면은 일단은 두 변 길이가 나오고 그 사이 끼인 각이 60도라고 나왔는데 이 60도를 끼고 있는 변 중에 짧은 변부터 가겠습니다. 왼쪽에 60도 끼고 있는 변 중 짧은 변 5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4네요. 그러면 더 이상 약분할 거 없이 5대 4가 길이비라는 거 알 수 있고 60도를 끼고 있는 변 중에서 그나마 긴 게 10, 오른쪽에 그나마 긴 게 8이었어요. 10대 8은 약분하면 역시 5대 4가 된다라는 걸 확인한 뒤로 아, 두 변 사이의 길이 비율이 같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 사이 끼인 각 B와 E도 60도로 같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A, B, C 순으로 알파벳 결국 DF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변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이 같기 때문에 SAS 닮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를 가볼게요. 각의 길이는 30도입니다. 오른쪽에서 똑같이 30도를 가지는 건 각 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B가 70인데 여기서 각 똑같은 크기 가지는 게 각 E입니다. 이미 두 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 크기는 무조건 같겠죠. 얘도 80도고 여기도 80도일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소 나머지 각까지 굳이 구해보지 않더라도 최소 두 개 각이 같으면 얘는 세 내각이 모두 같을 수밖에 없기에 무조건 닮음이겠구나. A의 닮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파벳 순서 쓰실 때 조심하세요. 지금 30도, 70도, 80도 순으로 썼기 때문에 30도, 70도, 80도 순, 즉 삼각형 DEF 순으로 써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자, 아래 필수 문제 1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삼각형 중에서 서로 닮음인 것을 찾아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조건까지 쓰라고 하네요. 자, 뒤쪽으로 넘어갈수록 그냥 문제집에서는 보통 길이를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닮음 조건 찾는 거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단순히 길이를 찾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닮음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될 거예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길이는 다 잘 찾아놓고 닮음 조건에서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걸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자, 첫 번째 삼각형부터 갈게. 첫 번째 삼각형에서 얘랑 닮음인 거를 찾는데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이 AC가 10이라고 나온 게 의미가 있니?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야. 닮음에서 길이 하나 나오는 게 조건에 쓰일 일은 없다라는 거지. 써놓고 갈게. 닮음 조건 세 가지 뿐이에요. SSS, SAS, AA 이 세 가지 뿐인데 이 셋 중에 길이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10은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돼. 여기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눈길을 줘야 하냐? 바로 각에다가 줘야겠지. 55도랑 35도 두 개 더 하면 90도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나머지 하나에 직각 표시를 해놔야 돼. 그럼 지금부터 나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세 내각 중에 55도, 35도, 90도 중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는 이 삼각형이고 길이 5 하나 나온 거는 진짜 현혹하기 위한 거니까 전혀 눈길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90도, 35도면 여기 55도니까 이 두 삼각형은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AA 닮음이 될 거야. 알파벳 좀 잘 써볼게. ABC 순으로 쓸 거니까 90, 55, 35 순으로 쓸 거라 오른쪽 쓸 때도 90도, 55도, MN 무조건 이 순서대로만 써야 돼. 혹여 알파벳 순서가 달라지면 이건 달라질 거라는 걸 꼭 기억해.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의 닮음이다. 이 한 변 길이 나온 거 보고 갑자기 ASA 이런 거 쓰면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여기 두 번째 삼각형 보입니까? 일단은 각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요. 세 변이 모두 나온 거에 대해서 스포, 바로 SSS라는 거 정도는 예상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가장 짧은 것부터 중간, 긴 거로 순으로 2대 3대 4가 되는 그림 바로 마지막에 있네요. 알파벳 잘 지켜봐봐. DF 순으로 쓸 거거든. 그럼 앞에 거는 대충 써놓고 뒤에 거 쓸 때 좀 맞춰보자. DEF 순으로 쓴다는 건 가장 짧은 변을 훑고 중간 변을 가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장 짧은 변을 훑고 중간 변을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삼각형 PQR이다 이렇게 써지는 거고 모든 변이 가장 짧은 변 기준도 2배고 중간 변도 2배고 가장 긴 변도 2배로 확대된 걸 볼 수 있지. 얘는 SSS 닮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 자, 마지막으로 이 3번을 한번 볼 건데 지금 끼어있는 각 20도인 거 확인하고요. 끼어있는 변 사이에 6대 12, 즉 1대2 길이 있는 거 찾아보라고 했더니 바로 여기 1대2 길이 있는 게 보이네요. 알파벳 순서 좀 지켰을게요. 제가 GHI 순으로 썼으면 GHI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봤을 때 끼고 있는 변 중에 긴 거 먼저 갔다가 짧은 거 간 거거든. 그럼 얘도 긴 거를 갔다가 짧은 변을 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삼각형 LKJ다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바로 SAS 닮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필수 문제 1번은 끝이 났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부터 이 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개념 확인 1번을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앞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겹쳐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떼어내지 않고 바로 풀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번번이 실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무조건 삼각형을 두 개로 분리해서 그려보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학년이 올라가도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버릇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 주셔야 돼요. 보통 둘 중에 하나는 그대로 빼는데요. 저 여기 큰 삼각형은 그대로 갖고 올게요. 큰 삼각형은 회전시키지 않았어요. 저 10, 15 위치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각 A가 지금 애초에 두 삼각형에서 공통이었잖아. 그럼 각 A가 이렇게 하늘에 달리게끔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을 빼서 그릴 거야. 근데 안에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란색을 떼서 그릴 때 일부러 약간 좌우 대칭을 시킨 거지. 선생님 이런 거 일일이 다 생각해서 풀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A 각 위치는 좀 맞춰주고 왼쪽 삼각형이 지금 왼쪽에 짧은 거 오른쪽에 상대적으로 긴 거를 썼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아무리 9랑 6이라고 나와 있어도 6과 9라고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센스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각을 마주보는 게 8인 거지. 사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 이 BC 길이를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이거에서 틀려오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학교 내신 시험에서 분명히 뭘 물어본다 그랬지? 무조건 닮음 조건을 물어보게 될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 둘이 닮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SSS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다 틀려오는 거야. 선생님이 하나만 물어볼게. SSS 닮음 조건은 일단은 두 삼각형 모두 6개의 변이 다 나왔을 때만 쓸 수 있는 약간 제한적인 조건이야. 그런데 너네 BC 길이가 뭔지 아니? 모르잖아. BC 길이를 모르는데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다 같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을 한다라는 거야? 참고로 얘는 닮음 조건이 무엇이 될 수밖에 없냐면, 봐봐, 세 개를 써넣어 볼게. 셋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얘가 길이가 안 나왔기 때문에 SSS는 애초에 불가능이라고 꼭 생각해야 돼. 그리고 각도가 2개 이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AA는 안 돼. 무조건 SAS밖에 안 된다는 거야. 선생님 각도가 같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근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각 A가 아까 이 그림에서 여기 포개어져 있었잖아. 여기 표시 없었어도 각 같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끼인 각 크기 같고 얘를 끼고 있는 10대 15, 2대 3, 6대 9, 2대 3. 비율 완벽하게 똑같은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ABC와 AED 삼각형은 SAS 닮음이다. 이 닮음 조건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 가게인은 지금 현재 공통이었고요. 얘 좀 채워볼게요. 여기 AB 대 AE는 AB 대 AE는 AC 대 AD 길이비랑 똑같다. 몇 대 몇으로 똑같냐? 10대 6, 즉 약분하면 5대 3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 번만 들어가 볼게. 큰 삼각형 입장에서는 ABC 삼각형인데 여기 왼쪽 아래에 이 점이 찍혀져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여기 이 오른쪽 이 삼각형 있잖아. 여기 있는 오른쪽 삼각형을 그린 건데 얘를 떼어내서 약간 회전시켜서 그린 거야. 선생님 이것도 그럼 그때그때마다 생각해서 그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일단은 아니라고 말을 할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 둘의 합동 조건을 찾는 데만 약간 집중을 해보자. 참고로 여러분 근데 SSS나 SAS가 가당키나 하나요? 길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당연히 AA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AA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큰 삼각형에서 각시 공통이고요. 왼쪽 아래에 동그라미 있고 작은 삼각형도 각시가 있고 여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AA 닮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떼어내서 그린 그림 보고 말해보세요. ABC와 DH 순으로 닮음이라는 거. 당연히 각 B랑 각 A랑 같았을 거고 각 C는 말 안 해도 우리 공통이었다라는 걸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본격적인 문제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번을 한번 가볼 건데 선생님은 큰 거를 항상 이 그림 자체로 보는 편이기는 해요. 큰 거 기준 그대로 떼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A, B, C 알파벳 그대로 가지고 오고 6이고 전체 4랑 5 더해서 9, 1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저는 방금 얘를 본 게 아니라
얘를 보고 그냥 얘의 미니미 버전을 바로 옆에 그려놓습니다. 미니미를 그리고 나서 이게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삼각형이겠죠. 각 A만 표시할게요. 그런데 잘 봐봐. 왼쪽 그려낼 때 여기 짧은 거 그리고 여기 긴 거 썼잖아. 6과 9. 그러면 여기 6과 4 중에 당연히 짧은 거 4 이쪽에 쓰고 긴 거 6을 오른쪽에 써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 짧은 거 썼고 긴 거 썼으면 왼쪽 짧은 거 오른쪽 긴 거. 그리고 A 마주보는 여기 X라고 써놓는 거야. 그러면 끝났어. 여기 하나 위치만 잘 보면 돼. 6대 4로 풀든 9대 6으로 풀든 어차피 똑같지 않을까? 6대 4도 결국엔 3대 2고 9대 6도 결국엔 3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닮은 B는 결국 3대 2고 둘 다 마주보는 변 10대 X가 똑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외항끼리 곱 3X는 내항끼리 곱 20이다. 따라서 X는 3분의 20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더라는 거야. 자, 2번도 한번 가볼게. 저는 큰 거 기준에서 그대로 떼어낼게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차피 직각삼각형은 닮음의 단골 소재이기 때문에 너무 헷갈릴 것 같으면 동그라미 X를 찍어두는 것도 스킬이긴 해. 동그라미 X는 합해서 90도 관계고 얘가 직각이고 동그라미니까 X가 되겠지. 자, 엎어져 있는 거부터 갈게. 직각 동그라미 X가 되면서 여기 10 더하기 X가 되고 여기는 20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 미니미 버전 하나 그려놔. 엎어져 있는 미니미 버전을 하나 그려놓고 작은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 동그라미 8 되고 여기가 1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준비는 끝났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누가 봐도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지? 닮은 B는 2대 1이었을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도 또한 2배 차이가 되겠지. 8에다가 2배 하면 16이니까 얘가 16이 되어야 해. 따라서 x는 6이었다라고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그림을 제대로 떼어내서 그리는 연습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문제의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그리던 어느 날 이렇게 그림을 떼어내지 않아도 그림이 촤르륵 눈앞에 펼쳐지면서 바로 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믿고 처음에는 한 번만 떼어내서 그려봐 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에 직각삼각형 속의 닮은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페이지 내용은 개념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그 과정을 꼭 다 달달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결론을 기억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파트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결론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학년이 올라가도 간간히 등장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쓸 수 있는 공식인가요? 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속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그림 혹시 여러분들 눈에 직각삼각형 총 몇 개 보이나요? 3개가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설명을 위해서 떼어내 그려볼게요. 헷갈릴 것 같으니까 동그라미 X 좀 다 찍고 가볼게요. 이렇게. 자, 첫 번째는 이 큰 삼각형이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A, B, C 큰 삼각형 동그라미 X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이 전체 길이를 1번, 2번, 이 전체를 3번이라고 써볼게. 여기가 1번, 2번,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지금부터 어디 그려볼 거냐면 여기 왼쪽 삼각형을 똑같이 미니미로 엎어진 채로 그려볼게요. 당연히 왼쪽 아래 동그라미, 오른쪽 아래 X 찍을 거고요. 알파벳 잘 보세요. 직각에 D 적을 거고 동그라미 쪽에는 B를 적고 X 쪽에는 A를 적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에 동그라미 1번은 아직 유효하고요. 여기를 4번, 여기를 5번이라고 이름 한 번만 붙여놔 볼게. 이게 5번이고 얘 4번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을 일부러 미니미로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이게 증명과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을 외워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오히려 A가 되고 C가 되는 상황이고 아까 써놓은 거에만 여기 6번이라고 이름 좀 붙여보면 얘 6번이고 얘가 4번이고 얘가 2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비례식 한 번만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두 그림상에서 너 대 너는 너 대 너 어때요? 당연히 성립하는 말이잖아. 대응하는 변기리 쓴 거니까. 그치? 그래서 다시 써보면
1번 대 5번은 3번 대 1번 이렇게 나와. 그러면 외항의 곱, 내항의 곱하면 1번의 제곱은 5번 곱하기 3번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마치 야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여기에 선수 2명이 뛰어오면 한 명은 여기로, 한 명은 여기 전체로 가야 한다. 저는 뭐 이렇게 외운 적도 있었고, 아니면 산에 산불이 나서 2명이 뛰어 내려왔어. 근데 대피소에 항상 한 명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한 명은 D 대피소로 가고 한 명은 전체 C로 간다. 이렇게 외운 적도 있어요. 사실은 결론을 암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가볼 거냐면 여기서 2번 대 6번은 3번 대 2번 이것도 항상 성립하는 비례식일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한번 가보려고 2번 대 6번은 3번 대 2번 그래서 외항의 곱 2번의 제곱은 6번 곱하기 3번이다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보면 너의 제곱 2번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 전체다. 아까 1번 그림의 약간 좌우 반전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갈게요. 5번 대 4번은 4번 대 6번 이것도 당연히 맞는 거잖아. 그래서 5번 대 4번은 4번 대 6번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을 써보면 4번의 제곱은 5번 곱하기 6번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약간 분수 같은 느낌이죠. 고래 등짝지에서 물 나오는 거 있잖아. AD의 제곱은 BD 하나, CD 하나다. 이렇게 분수처럼 갈라진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 속에 직각삼각형이 있는 문제는 공식 1번 공식, 2번 공식, 3번 공식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번외편이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름하여 한국말로 소공식이라고 불리웁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직각삼각형 속에 이렇게 직각이 있었을 때 누군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야. 물론 나누기는 지금 생략한 거예요. 근데 넓이를 구할 때 어디를 밑변 높이로 정하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을 곱하든 빨간색을 곱하든 결과는 같다. 그게 마치 한국말로 소공식이다. 소라는 글자 같다. 해서 저희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소공식을 한번 써봐 라고 쌤이 말을 하면 넓이를 2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뭔가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주 완벽합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저 내용을 다 기억한다라기보다는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너 제곱은 이겁니다. 12제곱 144는 잘 봐 얘들아. 8 곱하기 이게 아니야. 8 곱하기 너 전체 이거야. 8 곱하기 x 이거라고. 부분대 전체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양변의 8 약분하면 따라서 x는 1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번 그림 진행할게요. 그림이 설마 돌아가 있다고 까먹은 건 아니겠죠? 산 꼭대기에서 불이 나서 내려갔더니 한 명은 여기로 한 명은 여기 전체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66에 36은 조심해 3x 아니야. 3x가 아니라 3 곱하기 이 전체 3 더하기 x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 뒤에 거가 포인트입니다. x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3 먼저 약분해보면 12는 3 더하기 x가 될 거라서 따라서 x는 9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 갈게요. 너 제곱은 분수죠. 너 곱하기 너다. 그래서 66에 36은 4 곱하기 x다. 4x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따라서 x는 9다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써낼 수 있는 거겠죠. 꼭 이거를 이 비주얼 자체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게요. 선생님 어떻게 풀 거냐면 너 가운데 거의 제곱은 너 곱하기 너야 이렇게 풀 거거든. 66에 36이잖아. 그럼 4, 9, 36이라 BD 길이가 9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자, ABC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6이 되면서 답은 39 제곱센티미터야 라고 답을 써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연습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다 잘 풀 수 있으셔야 되고 선생님이 여기 파트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한 번만 다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푸는 방식을 좀 익혀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가겠습니다. 1번은 그냥 닮은 삼각형 찾아서 기호 써주고 닮은 조건 말해봐 이런 뜻입니다. 1번에 누가 봐도 삼각형 두 개 있고요. 쓰실 때 일단 1번 여기 삼각형 쓸 때 중간변 가고 가장 긴 변순, 즉 A, B, C 순으로 갈 거면 밑에 있는 삼각형도 중간변 갔다가 가장 긴 변 가는 순서로 써야겠지? 그래서 CBD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그러면 각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닮음 조건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SSS 닮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 자, 2번 한 번만 가볼게. 여기 있는 이 끼어 있는 각은 맞곡지각으로 말을 안 해도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맞곡지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짧은 거 3, 오른쪽에 6. 그나마 맞곡지각을 끼고 있는 변 중에 긴 변, 왼쪽 거 5, 오른쪽 거 10. 누가 봐도 2배 차이인 거 보이지. 비율 관계가 완벽하게 성립하고 있어. 그래서 왼쪽 삼각형에서 만약에 A, B, C 순으로 알파벳을 썼다면 아무것도 없는 변대 긴 변 간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변대 긴 변 순으로 써야 돼서 D, E, C 순으로 써야 되고 당연히 S, A, S 닮음이다 라고 써야 돼. 알파벳 순서 틀리면 이 문제는 틀린 거야. 3번에 여기 60도, 60도는 같고 여기 있는 각 B가 공통각이라는 거 보여. 일단은 애초에 어디에도 길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SSS나 SAS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무조건 AA 닮음밖에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각도를 쓰기가 좀 쉬울 것 같아. 일단 큰 삼각형 ABC 순으로 써고 가자. 60도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 작은 삼각형도 60도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는 거. 60도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거 순으로 써야겠지? 이렇게 써주면 돼. 자, 2번 문제를 풀어볼게. 일단 큰 거 기준으로 그대로 떼어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회전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 쓰는 거니까 8, 10x입니다. 얘 미니미 무조건 보세요. 이 위에 그림 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얘를 그리고 얘 미니미를 그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지금 제가 왼쪽을 그릴 때 A를 기준으로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길잖아. 그럼 여기도 얘를 짧고 긴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4랑 5 중에서 4를 오히려 왼쪽에 쓰고 5를 오른쪽에 써야 돼. 6은 여기다 써야 되는 거지. 닮은 비 찾을까? 저는 제일 짧은 게 마음이 가네요. 4랑 8. 왼쪽에 있는 것끼리 혹은 누군가는 오른쪽에 있는 것끼리 닮은 비를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보라색 끼리 보시든 파란색 끼리 보시든 길이 비가 정확하게 2배 절반 관계라는 게 확인이 되죠. 왼쪽부터 말하자면 8대 4, 즉 2대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랑 6도 2대 1의 길이 비율을 만족해야겠죠. 곱하기 2배 해서 정답은 10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별표 한번 칠게요. 이게 뭐가 닮았다는 건지 전혀 안 보이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직관이 조금 필요한데 왼쪽이 끼인 각이라면 이 끼인 각을 끼고 있는 작은 삼각형 보세요. 그럼 길이 B가 짧은 것부터 말하면 8대 10이지. 근데 큰 삼각형도 이 동그라미를 끼고 있는 이 변 중에 짧은 것부터 말하면 12대 18이죠. 완벽하게 2대 3, 2대 3. 완벽하네요. 왼쪽이 공통각이었습니다. 선생님 왼쪽이 공통각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니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만약에 내가 오른쪽이 공통각이라고 순간 착각을 한 거야. 그럼 얘를 끼고 있는 변 중에 10과 x인데 큰 삼각형에서 x 대 18? 뭐야 이건 애초에 닮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거야. 그치?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선생님 큰 거 기준 떼어낼게요. 큰 거 기준 이거 그대로 방향 그대로 알파벳 A, B, D 그대로 떼어내시고 센스 있게 동그라미 하나는 찍어 놓읍시다. 12, 18, X입니다. 제가 방금 그린 거를 미니미 버전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방금 그린 거를 미니미 버전으로 그리다 보니 동그라미를 끼고 있는 12와 8 중에 갖다 쓰려고 보니까 짧은 거를 위쪽에 제가 썼기 때문에 오히려 8을 위쪽에 써야 되고 12를 아래쪽에 써야 돼요. 얘를 바라보고 있는 맞은편 변에 10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이 편해요. 닮은 비가
12 대 8로 보든 아니면 18 대 12로 보든 간단하게 써보면 다 3 대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 대 얘도 결국엔 3 대 2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3 대 2는 x 대 10이다라고 써놓고 2x는 30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15다라고 쓰는 게 맞다라는 거야. 참고로 이 둘의 닮음 조건은 SSS 큰일 나요, 여러분. 제발. 제발 큰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SSS 쓰지 마세요. SSS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얘는 SAS 닮음 조건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길이는 어떻게든 잘 구해놓고 닮음 조건에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뭔가 SSS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3번 문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큰 삼각형 기준 그대로 떼어낼게요. 큰 삼각형 현재 16, 12 여기 저 이렇게 빗금 표시할게요. 각 A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얘 미니미 버전으로 오른쪽에 하나만 그려놓고요. 왼쪽에 긴 거 오른쪽에 짧은 거 썼으니까 얘 누가 봐도 긴 거 12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 X 짧은 거 쓰셔야겠죠. 자, 이미 여고랑 여고랑 각도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 AA 닮음은 확정이고요. 자, 그럼 닮은 비 가겠습니다. 16 대 12는 약분하면 4 대 3이에요. 그러면 여기 대 여기 오른쪽도 4 대 3 관계여야겠지. 12 대 X는 4 대 3이다. 지금 전항끼리 곱하기 3이니까 얘 곱하기 3에서 X는 9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2번 가볼게요. 센스 있게 여기 빗금 표시 한번 해보고 큰 삼각형 그대로 그립니다. 큰 삼각형 현재 A, B, C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빗금 쳐져 있고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4 더하기 X가 되고 얘가 8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 미니미 버전을 한번 그려봤는데 미니미 버전에 여기 빗금 쳐져 있고 여기 동그라미 그대로 그렸어요. 근데 여기 빗금 쳐져 있고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얘가 4라고 그림에서 나와 있고 빗금 쳐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또 5라고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이야 라고 하면 2 대 1인 거야. 그러면 밑에 깔려있는 얘도 몇 대 몇이겠어? 2 대 1이겠지? 얘 2배겠지? 그럼 얘가 는 10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 x는 6이구나 이렇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우리 아까 외운 그 공식인데요. 너 제곱은 즉 36은 너 곱하기 너 전체로 갈 거라서 4 곱하기 x 아니고 4 곱하기 4 플러스 x로 가셔야 돼요. 4, 9, 36이니까 얘가 9가 돼야겠죠. 따라서 x는 5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갈게요.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너 제곱은 225는 x 곱하기 25니까 25x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9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약간 고래 등에서 분수 나오는 것처럼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다. 그래서 x제곱은 4구 36이다라고 쓸 수 있고 x는 6이라고 최종적인 정답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원래 끝까지 가볼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2단원에서는 이 페이지에 있는 문제 유형들을 실수 없이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끊고 라이트 책을 먼저 한번 메꿔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책 모두 메꾸고 채점하고 난 뒤에 우리 나머지 내용까지 끝내고 닮은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